안녕하세요, 심리즌입니다. 네, 오늘은 그 착각,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제 얼마 전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 우리 자신의 목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인이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심스럽게 제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압을 했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나. 1차 진압에 실패한 모습들이 사실 조금 안타깝다, 요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자극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고요.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누구 하나도 저지를 하려고 한다거나 제압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관찰만 하고 있다, 이거죠. 이 현상을 사실은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제목이고요. 100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1차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에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100번 영상에 있었던 정상화 편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움츠린 채 관찰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 방관자 효과는 그런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나서서 일부러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좀 왜 그렇게 하는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흥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방관자 효과와 정상화 편향 두 가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본능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경찰이 나서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 방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관찰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비논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의 논리적인 판단 과정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는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떤 판단이 되냐면요. 내가 나서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섰다가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 혹은 이제 내가 나섰다가 두 사람이 모두 잘못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 방관하는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섰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판단을 스스로 내려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이제 다원적 무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당하는 상황이 됐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효과가 어떻게 암사역 대로변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관자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차 사고가 났을 때 도심 한가운데서 난 사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험 처리하겠지. 그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 아니면 못 도와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도움을 받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사건으로 방관자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사실 이런 효과들은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관자 효과가 잘못됐다라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은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학습에 의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미디어에서도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알려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혹은 바로 옆에 사람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거죠. 방관자 효과를 조금이나마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그런 일들이 적게 일어나게, 그러니까 범죄자가 대로변에서 칼을 들고 설치면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준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는 좀 더 부각을 시켜주고 사람들도 좀 더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